네, 이슈 포인트입니다. 네, 저는 신유철 PD고요. 제 옆에 같이 계신 분은 김윤재 세대별 주거전략연구소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매번 인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자막으로는 항상 소개를 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미국이 금리를 낮출 줄 알았는데 일단은 보류를 했어요. 낮추는 것도 보류.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올릴 수도 있겠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죠. 네. 거기에서 부회장급의 그 인사가 동결은 불사하고 오를 수도 있겠는데? 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파장이 좀 커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리도 당연히 오르는 거 아니야? 라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부동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부동산은 금액이 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이 50%, 40%, 좀 넉넉한 사람 70%, 나머지는 빚이에요. 빚은 은행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은행에서 빚을 받을 때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금리가 네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저금리냐 아니면 고금리에 따라서 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는 상환할 그 규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중요하다. 100%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산다면 한 10년 묻어줄 생각으로 한다면 그 네. 중간에 변하는 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 돈이 아닌 그렇죠. 은행에 그 대출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금리와 부동산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영끌 쪽이란 말이에요. 영끌 쪽. 그러니까 자기 자본은 코딱지만큼 있으면서 전부 다 이제 거의 대출로 끌고 와가지고 그 아파트를 산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심지어 전세까지 끼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인 거 아니에요? 고금리로 가게 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집값이 안 오르고. 그러잖아요. 영끌 쪽도 그렇지만 새로 부동산을 투자하겠다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대출을 받아서 하겠죠, 대부분이. 네네. 이런 사람들 계획도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 금리가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굳이 투자잖아요. 당장 필요한 실수요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요. 좀 더 기대해보자. 그래서 기다려보자. 매입하는 계획을 미루는 거야. 아주 공격적인 사람 빼놓고는. 그러다 보면 부동산 시장에 매입 수요가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수요가 예. 줄어드네. 예. 그러니까 파는 사람도, 팔려고자 하는 사람도 기대 난망이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로 이걸 사겠다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좋은 거지. 그러면 저는 이제 걱정이 뭐냐면 여유가 있으면 안 팔아도 되지. 안 팔아도 되잖아요. 좀 기다렸다 나중에 팔지 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 계속 대출금리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못 버티고 손절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절매 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너무 좀 죄송해서 말을 조심하긴 하는데, 네네. 대출에 있는 사람도 두 가지일 거예요. 애초부터 자금력이 있는 사람이 이게 절세의 목적이 있거든요. 네.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랑 자기 돈이 있더라도 대출을 받는 게 더 유리해요. 세금적 측면에서.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금리가 오르라도 어떻든 세금을 이자를 부담해가면서 아니면 다른 걸 팔아서 이거를 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진짜 그 여력이 없어서 대출로 의존했던 저금리 상황에서 네. 21년도, 22년도가 초저금리 네네. 상황이었을 거야 아마. 그 0%, 1% 정도. 때가 잘 맞았죠. 네. 집값도 잘 오르고. 그때가 아마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모든 게 저금리가 될 수 없는 아주 특수한 상황인데, 이게 다시 온다는 거는 코로나처럼 그런 상황이 오면 좋지 않잖아요. 올 수도 없거니와. 네네. 안 좋죠. 예, 금리는 그 초금리 상황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네네. 근데 그 상황을, 그 희귀한 그 상황을 또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조금 확률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 소장님의 말씀이 굉장히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겠네요. 아, 그런 상황은 다시 안 오니까 손절매 하라는 얘기를 밖에 안 들려요. 제가 표현을 안 했지만 빨리 털고 나가라. 9월 이후에는 돈 더 내야 되니까 빨리 털고 나가라. 이런 느낌인데, 저는 좀 그 말씀에 좀 덧붙이자면,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집값이 당연히 떨어지겠네요. 끝까지 버티면 이긴다. 근데 끝까지 버틴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진짜요. 네. 근데 버틸 수가 있으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그래서 버틸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참 힘든 거예요. 턱걸이 지금 3개도 못 하거든요. 네네. 턱걸이를 잘할 때는 20개, 30개도 했어. 지금 3개도 못 해요. 네. 근데 이거를 10개만 버티라고 해보면 그게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세개도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버티라는 게 쉬워요? 아, 그러니까요.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적응 단계는 필요해요. 이걸, 그러니까 자기 처지에 맞게끔, 네네. 그러니까 손절매는 아니지만 비중을 줄이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뭐 아니면 도시가 아니라 여기에 문제 있는 걸 또 다른 걸 해보기 위해서 또 뭐 일을 버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부동산에서 문제가 이제 약간 어려워지니까 네네. 급한 마음에서 다른 뭐 가상화폐나 또 아. 무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면 건강을 상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게 화근을 일으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이 부동산의 문제가 심각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단기간에 회복하기 위해서 막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구나. 많습니다. 왜냐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하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근데 이게 결국은 실제사례예요. 건강까지 해쳐서 가정도 흔들린 경우도 많아요. 이게 집값에 의존하지 마시라는 말씀과 함께 급한 마음에 이거 회복하겠다고 다른 걸로 눈 돌려가지고 오히려 더 망하니까 지금 이제 차분하게 좀 이 상황을 주시하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네네. 9월까지 어쨌거나 상황은 안 좋아질 거야가 지금 제가 봤을 땐 전제 조건이고, 지금 여건이 안 좋으면 빨리 털고 피해를 최소화해라. 그렇다고 다른데 이거 회복하겠다고 다른데 더 투자했다가는 더 큰 해를 입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해가 돼요. 제가 예전에 이 냉각기, 부동산 이제 뭐 손절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네. 요지가 그거예요. 네. 일단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네네.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네. 이제 자문을 구한 다음에 자기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거든요. 노력을 통해서 그 부담을 줄여 나가라. 갭 투자 형식으로 여러 개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적인 구체적인 방법이 소위 말하면 보통 제일 싸고 제일 가치가 없는 걸 팔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나는 우리가 IMF에 왔을 때 정부에서 IMF를 극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량 자산을 살라고 그래 사람들이. 네. 우량 자산을 관심이 있어요. 후진 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에서 이게 급하면 가장 그나마 갖고 있는 괜찮은 걸 팔아서 일단 그 고비를 넘겨야 돼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반대로 행동하거든. 아, 진짜네. 네, 사람들은 그냥 제일 그 필요 없는 걸, 자기한테 필요 없는 걸 팔려고 그러면 남들 안 봐. 그러면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없는 거야. 그럼 자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한 효과를 보려면 방법조차도 자문을 구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네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팔아서 물론, 이 고통을 이겨내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PF가 이제 초기 단계는 그 사업을 벌인 사업 주체가 네. 이제 손해를 보고 빠져나가는 경우, 완성 단계에서는 소비자가 이제 분양을 관여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자, 시행사 이익을 그걸 가져가지 않고 이제 분양자들한테는 그 이익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추는 경우도 쉽게 말하면 네. 분양가를 낮춰서 또 분양 조건을 유리하게 해서 이게 시장에서 상품화돼서 소화될 수 있는 그게 이제 PF의 이제 완충 작용이죠. PF를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모든 걸 살리는 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저도 그건 좀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얘기도 있어요? 원래 PF가 문제가 그 금융권을 시공사를 중심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여파 직원들 고용이 안 되잖아요. 네네. 회사가 망하면 근데 그거를 이제 염려해서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가지고 그 사업자를 계속 돈을 대주는 거야. 돈만 계속 들어오면 사업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건물 다 짓고 그걸 원하는 거겠죠 사업주들은. 아니 중국의 헝다그룹이 그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게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좀 심한 얘기지만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손해는 생기지만 그건 개인의 몫이잖아요. 그 사업주의 몫이고 그다음에 근실하고 좀 이거 손을 보면 이제 시장에 상품화돼서 좀 버텨줄만 하다 이런 거는 이제 갖고 가는 거고. 그러면은 PF가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전망하셨던 것은 쭉정이는 좀 빠져야 되는 그 희생은 동반하는 거네요. 그렇게 해야 돼. 희생이라는 게 어쨌든 그걸 이제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이 사업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죠. 아까 보니까 그 분당에 있는 판교의 근처에 어떤 PF 사업장도 판교 좋잖아요. 네.
그럼 거의 안전자산을 보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PF가 위험해서 대출이 이자가 그 중간에 이제 돈을 빌려주는 10%래, 10%. 오. 10%. 네. 10%는 양호한 거예요. 그 사람이 10%의 고자금을 가져와서 이걸 유지하는 건 분양가가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그럼 엄청 높아지겠네. 그러니까요. 그만큼 그런 우량 사업장도 쉽지 않은 것처럼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은 사회적 손실은 있겠지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결단이 필요하다. 다 끌고 갈 수는 없어요. 이거 지금 계속 얘기 듣다 보니까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 양상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나라한테는 악조건이네요. 예전에 오였을 때 문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지금은 규모가 너무 커. 금액이 너무 커져 버린 거야. 그러게요.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엄마가 있어요. 아이가 내 새끼잖아요. 부모가 80이 돼도 60살 내 새끼야. 아이야 자기. 네네.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애가 커가면서 부모가 다루는 게 똑같지 않아요. 어릴 때는 손도 좀 톡톡 치면서 내 마음대로 애가 커가면서 이게 다룬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쉽지 않아 대하는 게. 그렇죠.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아이의 작은 모습일 때는 쉽게 다뤘어요. 근데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성인이 돼서 이제 60살 가까이 됐어. 근데 이 큰 아이 부동산을 쉽게 다룰 수가 있나요? 그게 차이가 있는 거죠. 항상 문제는 있어 왔는데 이게 너무 커버린 거야. 규모 자체가. 사이즈 자체가 크다 보니까는 이게 쉽게 다룰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부동산 시장도 그러면 지난 예를 들면 외환위기 1997년의 외환위기라든지 리먼 브라더스 2008, 9년도 그때 사정하고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보세요. 이제 커진 건가요? 그 당시에 하나의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아파트 엄마 아파트 한 채가 얼마였겠어요? 제가 볼 때 그때 한 8억 정도 했대요. 네. 2000 그때 가격이 떨어졌지만 네네. 떨어진 건 그 전보다 올랐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8억 정도 했는데 지금 그게 26억 정도 한다거든요. 아우. 그게 그 물가 상승 때문인가? 네. 아니요. 근데 물가도 상승했고 다 했지만 다른 거 대파가 지금 3,000원, 5,000원 한 달에 한다 치고 옛날에 얼마 했겠어요? 옛날에도 500원 정도 했다 쳐요. 네네. 옛날에. 그럼 7배 올랐죠. 네. 근데 절대값 써봐요. 3,500원이면 500원이나 3,500원이나 대파 먹고 싶으면 살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이 7억일 때는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었지만 26억일 때 사는 사람이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엄두도 안 나고. 네. 그런 것처럼 자체가 상품 그 물건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비슷한 상황이 와도 이 다루는 방법이나 이게 느끼는 게 다르다. 이게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가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보류한 건 굉장히 악조건이고 손절매는 제가 봤을 땐 불가피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서두르는 건 그렇다고 서두르는 건 좋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하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